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캐드 버전은 2020 버전이었는데요. 제 노트북에 좀 문제가 생겨서 현재 2020 버전이 사용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2019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게 2019 버전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수업 시간에 우리가 원형 도면, 즉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0에서 1로 바꿈으로 해서 시작하기라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만들어 놨던 스마트 CAD.dwt라는 이 원형 도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을 건데요. 일단은 지금은 요 도면을 활용을 해도 되고요. 다른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요 원형 도면을 불러 가지고요. 여기다가 필요한 글자들을 좀 작성하고 도면층이라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양식으로 저장하는 것까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 CAD.dwt죠. 자, 여기를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캐드 파일이 프로그램 실행될 동안에요. 실행이 지금 다 됐고요. 자, 가운데 휠 더블 클릭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캐드상에서 글자를 적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자의 유형을 관리할 수 있는 명령어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에서는 글꼴이나 높이, 폭 또는 기울기 등을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에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CAD라는 시스템이 국내에는 80년대 중반에 도입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한글이 정상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컴퓨터 사용해서 쓸 수 있는 한글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각 업체에서 만든 글자들이 따로따로 쓰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그 서체가 없으면은 한글을 작성한 부분이 안 나타나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이 나중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면을 받았는데 해당 서체가 없더라. 그러면은 그 서체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설치를 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체를 찾고자 할 때는요. 저 웹사이트를 한 군데를 적어 드릴게요. 국내에서 가장 큰 CAD 관련 사이트입니다. www.gocad.co.kr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체를 다운받아 가지고요. 현재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의 폰트라는 거,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폰트라는 폴더에다 넣어주면 그 파일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gocad.co.kr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체를 충분히 찾아서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제가 입력을 했고요. 자, 지금 현재 보면 스탠다드라고 하는 서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nnotate라고 하는 주석이라고 있는데요. 주석은 화면 크기에 따라서 해당하는 글자가 그 크기에 맞는 부분이 나오면 글자가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규격이 달라지면 화면상에 글자가 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할 때 아마 설명을 좀 드려야 하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서체는요. 제일 좋은 거는 영문 서체를
죄송합니다. 윈도우즈형 서체를 써주는 게 가장 편하긴 편합니다. 근데 윈도우즈형 서체는 용량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영어는 주로 romance.shx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한글은 whgtxt.shx라는 서체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여기 글꼴 이름이라는 데 있죠. 여기에서 바꿔주게 되고요. 한글은 여기에서 바꿔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서체를 일단 바꿀 건데요. 이 서체는 우리가 따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현재 스탠다드라고 하는 서체는 굴림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굴림이라는 서체가 있죠. 그리고 이 글꼴 스타일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는데요. 뭐 볼드체라든지 굵게 하는 거 있죠.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문자 스타일을 주소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를 체크를 해주면 앞에 삼각 스케일 모양이 나와요. 이래 되면 이제 주석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자 높이를 묻는 게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여기는 글자 높이를 입력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글자 높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스타일 정의가 끝난 다음부터 우리가 쓰게 되는 모든 글자는 이 글자 높이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은 안 대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밑에 효과 이펙트에 보면 거꾸로라는 거 있죠. 글자가 상하 반전이 되죠. 그 다음 반대로 하면은 좌우 반전이 되고요. 그 다음 서체가 현재 윈도우즈형 서체라서 그러는데요. 오토캐드형 서체로 바뀌게 되면 세로 쓰기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폭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는 보통 우리가 가로와 세로의 비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폭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에 대해서 1대1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워드에서 이야기하는 양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0.5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미리 보기 보면 글자가 폭이 굉장히 많이 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1을 주고요. 기울기 각도라고 하는 것은 이탈릭체처럼요. 만일에 15도다. 그럼 글자가 이렇게 15도가 기울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스탠다드라고 하는 서체는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글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우리가 적고자 할 때는요. 글자를 적는 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단문을 적는 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장문을 적는 m텍스트, 즉 단락 문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글자를 적을 때는 일반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캐디에서의 문자는요. 어떤 도면의 제목이라든지 또는 주의사항 또는 뭐 지정사항 등을 입력할 때 그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란 명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라는 명령을 주고 나면 현재 문자 스타일은 스탠다드고요. 문자 높이 2.5. 자, 이 2.5라고 하는 것은 오토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2.5지 스타일에서 우리가 높이를 정해준 거하고는 별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석은 아니고요. 자, 자리 맞추기는 왼쪽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자리 맞추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작성할 때 있죠. 저 화면에 좀 그려볼게요. 자, 자리 맞추기 J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맨 처음에 왼쪽이라는 거 있죠.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왼쪽 레프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있죠. 오른쪽은 여기입니다. 라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라는 거 있죠.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렬과 맞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정렬과 맞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떤 책에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도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높이가 예를 들어서 5mm,
요거 길이가 30이다. 이렇게 됐을 때요. 만일에 우리가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하게 되면 요 30이라는 글이 안에 있죠. 글자가 한자가 들어가면 글자가 만약 A자를 적으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한자를 적었을 때 그 다음에 B자를 적는다. 그럼 두 자를 적게 되면 크기가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자를 적는다. 그러면 글자 크기가 더 작아지는 거죠. 이게 A, B, C 이런 식으로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글자의 양에 따라서 높이가 가변적으로 변하는 것을 정렬 얼라인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 맞춤 피트라는 게 있어요. 피트는 똑같이 요 30이라는 높이 안에 글자를 넣을 건데요. 대신에 피트는 글자의 높이가 고정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글자 높이를 5를 주고 전체 길이가 30이다. 그럼 글자를 한자를 넣으면 글자는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두 자가 들어가죠. 글자가 두 자가 들어가게 되면 A,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글자가 세 자가 들어가죠. 세 자가 들어가면 글자는 A, B, C 이런 식으로 글자의 높이가 고정돼서 들어가는 게 맞춤 F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은 여러분들이 글자를 이런 도표가 있을 때 도표의 중간에 여기다 하겠다 해서 여기가 미들이 되는 겁니다. 미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요. 나머지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탑 레프트 TL 다음에 여기가 TC TR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들 레프트 센터 라이트라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가 미들 레프트가 되고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왼쪽이라는 거 있죠. 이 자리가 돼요. 여기서 바텀 레프트 바텀 센터 다음에 라이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뭐 절개 쓸 수 있는 거는 미들이라든지요 또는 레프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왼쪽 레프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레프트 옵션이 굳이 요 왼쪽으로 돼 있을 때는 바꾸질 않아도 상관없겠죠. 지금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자, 그러면 글자의 시작 위치를 물어봅니다. 제가 한 점을 클릭을 했고요. 자, 글자 높이는요. 높이는 예를 들어서 20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다음에 문자의 회전 각도라고 하는 것은 문단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제가 F8번 키를 껐는데요. 글자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적을 것이냐, 이렇게 적을 것이냐, 또는 반듯하게 적을 것이냐, 그걸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8번 키를 다시 켰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각은 0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글자를 제가 적어 볼게요. 자, 지금처럼 한글을 이렇게 적어 봤고요. 또는요, 한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 또 한자, 남, 한자,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한자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윈도우 증스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한자를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이모티콘이라고 그러죠, 보통. 여기에 만일에 우리가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파이가 들어가겠죠. 또는 미음자로 누르고 한자에서요. 뭐 여기에서 하트 있죠? 이런 뭐 하트 모양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윈도우형 스체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한글, 한자, 영어, 이모티콘 이런 걸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토캐드에서의 그 서체를 글자를 적는 방법은요. 커서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는 대로 이렇게 실시간 위치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텍스트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요. 빠져나올 때 있죠. 빠져나올 때는 반드시 엔터키를 정상적인 엔터키입니다. 문자를 적을 때는 스페이스바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때는 정상적인 엔터키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만일에 엔터키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실행했고요. 빈 공간 한 점 찍고 높이 넘어가고요. 글자를 제가 막 이렇게 적어 볼게요. 적다가 엔터키를 안 하고 이스케이프를 눌러버리게 되면 현재 이스케이프가 있는 라인 전부가 지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올 때는 반드시 엔터키를 두 번 해서 빠져나온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윈도우즈용 서체가 아닌 오토캐드용 서체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서체를 만들 거니까요, 여기에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한글, 그냥 고딕이라고 적어볼까요? 고딕, 확인. 자, 영어는 로만스를 주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쭉 올라가 보면 여기에 로만스라는 거 있죠. 자, 보면 앞쪽에 TT가 붙은 건요. 트루타입 폰트라 해서 윈도우즈형 서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컴퍼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오토캐드형 서체가 돼요. 그래서 로만스.shx를 지정하고요. 자, 윈도우즈형 서체가 아닌 오토캐드형 서체를 썼을 때 비로소 밑에 큰 글꼴 사용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큰 글꼴이라고 하는 게요. 영어는 한자가 1바이트 문자고요. 한글은 한자가 2바이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WHG를 쓰는데요. HGWH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란 완성형 한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는 고딕이고요. D는 더블. 그래서 요거는 WHGDTXT 하면 완성형 한글 고딕 복선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형 한글 고딕체 WHGTXT 얘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수직이 이제 오토캐딩 서체를 등록하면 수직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로 쓰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새로 만드는 게 스타일이 이제 고딕이 되는 거죠. 자, 적용 닫기 했습니다. 자, 글자를 다시 적어 볼게요. 텍스트. 자, 텍스트를 했을 때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문자 스타일은 고딕이고요. 글자 높이는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텍스트란 명령을 주니까 앞전에 썼던 글자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됐죠.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엔터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 문자 유형이죠. 이전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이전 스타일을 반면에요. 자, 다시 엔터키해서 만일에 여기서 새로운 서체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빈 공간에 반드시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자 높이 넘어가고 회전각도 넘어가고 이제 글자를 적어 볼게요. 경남대학교. 에스카에게도요. 오토캐드용 전용 서체를 쓰게 되면 한자를 쓰려면은 한자 폰트가 있어야 되고요. 이모티콘을 쓰고 싶으면 이모티콘 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영문으로 적겠다. 자, 서체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스타일에서 한글은 WHG TXT 했고 영문은 로만스라는 걸 했죠. 그래서 한글을 적을 때는 WHG TXT가 적용이 되고 영문을 적을 때는 로만스.shx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찍든 빠져나올 때는 엔터키라고 빠져나와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간단하게 글자를 적어 봤는데요. 우리가 적었던 글자를 때에 따라서는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정하는 명령어는 텍스트 에디트입니다. 텍스트 에디트. 자, 그래서 텍스트 에디트. 자, 수정하고 싶은 글자를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 스페이스를 넣고 싶으면 또 선택하고 스페이스. 빈 공간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또는 글자를 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글자를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글자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텍스트 에디트 대신에 편집하고자 하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내용 글자만 제가 일단 지울게요. 가운데 휠 더블 클릭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특수문자라는 게 있어요. 테드를 가지고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어떤 지름을 나타내는 파이가 필요할 거고요. 각도를 나타내는 도기호가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한 공차, 표시하는 기호. 그 다음에 문자 위에 윗줄 또는 문자 아래쪽에 밑줄을 긋는다든지 할 게 필요한데요. 그게 전부 다 특수문자예요. 그래서 %C 하면은 파이를 만들어주고요. %D 하면은 도를, %P는 플러스 마이너스, %O는 윗줄 그리기를 켜기와 끄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뒤에 예제처럼 이거 O가 빠졌네요. 자, %O 경남 %O 대학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쪽에 있는 %O는 윗줄 그리기를 시작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경남 뒤에 있는 %O는 윗줄 그리기를 종료를 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매한가지로 %U는 밑줄을 그립니다. 그래서 %U에 기계를 적고 %U를 하게 되면 기계에만 밑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만일에 밑줄과 윗줄을 동시에 그리고 싶더라 했을 때는 %O와 U를 같이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 숫자, 아스키 코드 문자를 출력하는데요. 아스키 코드 65번은 대문자 A를 나타내고요. 그러면 66은 B, 67은 C, 68은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 번호가 97이면 소문자 A, 그럼 98은 B, 99는 C, 100은 D가 되는 겁니다. 이게 특수문자인데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 텍스트. 이미 한 점을 찍었고요. 자, 글자 높이는 한 15 정도로 줄여볼게요. 배정각도 넘어가고요. 자, 볼게요. 자, 먼저 파이 50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C 앞에 파이로 자동으로 바뀌죠. 50. 그 다음에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을 하고 싶다. 그러면 %P를 누른 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꿉니다. 그리고 0.1. 다음에 45 %D를 하게 되면 45도가 되겠죠. 자, 윗줄 한번 적어볼게요. 자, %O 경남 다시 %O 윗줄 그리기를 끝낸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줄을 그리고 싶을 때는요. %U 다음 다시 %U 자, 여기는 밑줄이 안 들어가죠.
만일에 있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밑줄과 윗줄을 동시에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퍼센트 %O %% U %% O와 U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윗줄과 밑줄이 동시에 그려주는데요. 만일에 여기서 윗줄을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 O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 U는 아직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밑줄은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특수문자를 써봤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키보드에 A자가 안 써지더라. 대문자로 그렇죠? 그러면 %% 65를 하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대문자 A가 되죠. 그 다음에 %% 66 B가 되죠. %% 67 C가 되죠. 그 다음에 %% 97 소문자 A가 되죠. %% 98 하면 소문자 B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도면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특히나 치수 기입을 때 지름 부호 붙일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빠져나올 때는 정상적인 엔터키 한 번, 두 번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문자 작성하는 건 다 해봤고요. 자, 일단 제가 이거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요, 장문을 작성을 해볼게요. 장문. 그러면 장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쓰는 게 m텍스트입니다. 그래서 m텍스트는 우리가 멀티텍스트라고 하고요. 단락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락 문자는 일반 워드프레스와 같은 유형의 문서 입력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반 워드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BC라는 글자가 따라다니죠.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자를 넣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세로로 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가로가 중요해요. 세로는 글자 양이 많으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제가 다시 적어 볼게요. 자, 글자를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또는요, 특수문자 %C 50에 %P 0.1 45%D 특수문자가 똑같이 쓰이죠. 그리고 요거는 엔터키를 눌러주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요 상태에서요. 만일에 학교 이름만 서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 이름만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해 주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일에 서체를 바꾸고 싶으면요. 여기에서 만일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궁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궁서. 그러면 여기 글자만 궁서체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일반 워드처럼 똑같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넣고 싶더라. 그러면 색상을 또 하나를 이렇게 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워드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까지 넣어봤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문서 닫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글자가 작성됐는데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선택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일반 텍스트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텍스트는 줄 단위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단락 문자는 하나로 인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특수 문자가 또 몇 개가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가 위첨자, 아래첨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을 쓰고 싶다. 그러면 x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첨자를 할 거야. 그러면 제곱이니까 2에 시프트 숫자 6번. 요거를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컨트롤이 스택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컨트롤을 블록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면 위에 이게 보면은 그 a분의 b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2의 x제곱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물의 분자식 H2O를 적어볼게요. 그러면 H2O 2가 아래첨자죠. 그래서 H 컨트롤이 먼저 들어가요. 2, 5 하고 나서 컨트롤과 2를 지정을 해볼게요. 2를 지정하고 A분을 B를 해주면은 H2O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아래첨자로 됐죠. 그러면은 주로 이거는 어떨 때 사용되느냐? 자, 50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0.1 컨트롤 빼기 0.2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블록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되겠죠. 그리고 A분의 B를 해주면은 50에 플러스 0.1에 아래 치수 형체가 빼기 0.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분수 단위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요. 1, 예를 들어서 1 슬래시 100이다 하고 블록 지정을 해요. 그리고 A분의 B를 해주면 100분의 1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미터 퍼 세크라는 거 있죠. 미터 퍼 세크를 할 때는 미터 그 다음에 샵을 붙여요. 샵 세크. 자, 그러고 나서 미터 퍼 샵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A분의 B를 해볼게요. 그러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또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걸 우리가 컨트롤 그 다음에 슬러시 다음에 샵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능도 특수문자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거니까 특히나 요 끝에 있죠. 컨트롤이라는 거, 요 모양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문자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서 닫기. 그러면 글자가 하나의 도표 안에 꽉 차도록 글자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m텍스트를 했고요. 자, 여기를 수정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텍스트, 에디트 해서 m텍스트로 작성된 것을 선택을 해주면 편집창이 뜹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대각선을 했는데 칸이 좁을 때는 요 뒤에 보면 요 다이아몬드 모양 있죠. 이걸 눌러서 폭을 또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문서 편집기 닫기. 자, 이번에는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텍스트 스타일, 텍스트, m텍스트, 텍스트 에디트. 요 네 가지 하고요. 특수문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자 작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도면층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층. 자, 그러면 일단 화면을 제가 먼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도면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그 투명한 셀로판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셀로판지는 우리가 셀로판지가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 것처럼 이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층마다 각기 다른 색상이나 각기 다른 선 종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층 구조를 가지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든 층 구조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층은
시스템이 허락하는 한 무한대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이 무한대까지 만들어진 게 뭐 1층이다, 2층이다, 3층이다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은 하나의 화면에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만일에 정확한 층 구조를 가진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층은 앞에 층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층은요, 도면층은 회사마다 다 틀려요. 네, 일단 우리는 이렇게 도면층을 만들게요. 가는 실선, 외형선, 숨은선,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요. 제가 색상 번호를 지금 적어놨는데요. 1번이 빨간색, 2번이 노랑, 3번 초록, 4번 하늘, 5번이 파란색, 6번이 선홍색, 7번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색상을 우리가 표준 색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도면층을 여기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현재 레이어는 없죠. 그렇죠? 0번 레이어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항상 따라다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 뎃포인트라고 하는 도면층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따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뎃포인트는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뎃포인트예요.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한 번도 안 해서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뎃포인트는 여러분들이 CAD에서 치수 기입을 어떻게 하잖아요. 그렇죠?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걸 죄송합니다. 치수 보조선, 치수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수 보조선 끝에 점이 만들어집니다. 이 점을 관리해 주는 게 뎃포인트예요.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게 좋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도면층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리면 인쇄 자체가 안 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 이 자리에 보시면 그렇죠? 여기는 색상이 그렇죠? 색상이 밝은데 요거는 회색이죠? 인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면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아이콘이 있죠? 새 도면층. 명칭은 먼저 가는 실선. 명칭을 먼저 다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선. 그 다음에 숨은선. 다음에는 외형선. 이름이 이렇게 중간에 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선택하고 F2번 누르면 명칭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치수, 또 중심선, 자, 또 문자.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그래서 요 명칭이나 색상 또는 선 종류는 다 회사마다 다르고 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요 형태에 맞춰서 할 거고요. 실제로 그 국가기술자격시험이라든지 또는 회사에 가보면 이런 패턴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 종류가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이제 색상을 변경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하늘색을 쓰고 있는 게 가는 실선하고 치수거든요. 그래서 같을 때는 한 번에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는 실선 지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치수라는 거 있죠. 치수. 두 개의 명칭을 지정하고 나서 뒤에 색상 있죠. 여기나 여기나 둘 중에 한 군데를 클릭하시면 색상 창이 뜨는데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요 7가지가 표준 색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색상은 4번을 하기로 했죠.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다 코드 번호를 알면은 직접 4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가상선이 있죠?
가상선은 우리가 주로 6번 선홍색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주로 빨간 색깔 얘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와 수문선은 노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색상은 노란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형선 있죠? 색상은 초록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층과 색상은 변경이 됐고요. 다음에 선 종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가는 실선, 치수, 문자, 외형선은 모두 실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뀌는 것은 가상선, 중심선, 수문선이에요. 그래서 가상선부터 먼저 바꿔볼게요. 그래서 가상선 뒤에 있는 Continue라는 걸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근데 보니까 Continuous라고 하는 선이 하나밖에 없죠. 이 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을 그리게 되면 실선이라든지 또는 글자를 적을 때 글자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로드를 해볼게요. 자, 지금 파일은 오토데스크에서는 두 가지를 제공을 해요. 제가 파일 버튼 눌러볼게요. acad.lin이 있고 acad.iso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잘못 핸들링을 해서 얘를 불러올 때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선 종류가 굉장히 촘촘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변경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요거는 언제 사용되느냐? 처음에 우리가 그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영식이라는 게 있었죠. 피트. 그 부분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ISO는 A3지. 규격에. 그러니까 A3라고 이야기를 단정짓긴 그렇고요.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선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센터라는 거 하고요. 좀 화면을 제가 늘려볼게요. 센터 쭉 내려서 키보드에 히든 또 쭉 내려간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팬텀. 종류가 좀 많죠? 요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선 종류를 또한 만들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세 개를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먼저 가상선은 팬텀이거든요. 팬텀 지정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팬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중심선 있죠? 중심선은 센터. 그 다음에 숨은선은 히든.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면층은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체크가 0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죠. 현재 작성되는 모든 도면층은 0번으로 작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돼요. 자, 일단은 X하고 닫아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서클. 자, 원을 제가 몇 개만 그리겠습니다. 하나. 또 빈 공간 선택하고 엔터키. 또 스페이스 명령 재실행되죠. 빈 공간 클릭하고 엔터키. 또 스페이스 빈 공간 엔터키. 그럼 같은 게 네 가지가 됐죠. 자, 이번에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카피해서 모두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엔터키 한 다음 빈 공간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주면 또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0번 도면층이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 위에 보시면 이게 보이죠? 현재 0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0번이 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바꿔볼게요. 요 네 개만 가상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4개를 지정하고 여기에서 가상선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색상과 선 종류가 바뀌었죠. 자, 끝낼 때는 Escape 눌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4개 있죠? 요거는 가상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가는 실선으로 해볼게요. 뭐 하늘선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거 4개는 중심선으로 바꿔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요 4개는 외형선으로. 항상 선택이 끝나고 나면 ESC를 눌러주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선 종류가 보이긴 보이는데 간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간격을 조정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LT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LT 스케일. LT 스케일은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 해가지고요.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 해서 요거의 간격이 있죠. 간격을 조정합니다. 자, 야근은 LTS가 돼요. 한번 입력해 볼게요. LT 스케일. 1대 있죠, 그렇죠? 1보다 제가 작게 줘볼게요. 예를 들어서 0.5다 하면 여기가 촘촘하게 바뀌었죠? 그러면 0.3으로 해볼까요? 그럼 조금 더 촘촘하게 바뀌었죠? 또는 크게 줘볼까요? 2. 하면 표가 안 나죠? 간격이 그 틈이 너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0.3 정도로 줄여볼게요. 그럼 촘촘하게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요거는 기존에 작성했던 거를 변경한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수문서는 작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다른 명령어가 이렇게 실행 중일 때, 다른 명령어가 실행 중일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바꿔줘야 돼요. 수문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라인 명령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든선, 즉 수문선으로 이렇게 작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뭘까요? 문자를 해볼까요? 문자. 그리고 나서 선을 그려보면 이거는 문자가 되겠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치수. 치수한 다음에 또 그림을 F8번 길 끄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변경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현재 여기와 여기 색상이 똑같죠. 그렇죠? 색깔이 똑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둘 중에 어떤 것이 치수고 어떤 게 가는 실선인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알고 싶은 객체를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니까 가는 실선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하늘색은 현재 가는 실선 도면층에 존재한다는 뜻이 되고요. 자, ESC 누르고 이번에는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가상선으로 바뀌었고요. 또 ESC 빨간 선 하면 중심선.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어떤 도면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크게 안 어렵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림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자, 위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 있는 거는 전구 모양이죠. 두 번째 있는 거는 해 모양. 세 번째는 자물통이 되는데요. 첫 번째 전구와 두 번째 해 모양이 비슷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현재 도면층은 치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치수 도면층을 모두 숨기고 싶다 했을 때는 전구를 클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도면층을 끌 건지 물어보죠. 그래서 끄게 돼주면 그러니까 아까 이쪽에 있던 별 모양이 하나 사라졌죠. 현재 도면층이 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구는 전기가 우리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클릭하면 그려지는데 안 보인다는 것 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원을 2개 그린 겁니다. 자, 치수에 이제 전구를 켜볼게요. 켜보니까 제가 그렸던 원이 나오죠. 그래서 작업 중인 도면층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껐다 켰다가 가능해요. 자, 반면에 여기 해 모양 있죠? 해 모양은 우리가 동결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리즈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동결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오류가 하나 뜨죠? 이 도면층은 현재 도면층이므로 동결할 수 없다. 결론은 뭐냐면요. 전구 모양은 작업 중인 도면층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껐다 켰다 할 수 있지만 해 모양은 작업 중인 도면층은 절대로 동결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이게 자물통 있죠? 자물쇠. 자, 자물쇠는 현재 도면층을 잠금입니다. 잠금, 락을 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가상선을 잠금을 해볼게요. 자,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색상이 탁해지면 도면층이 잠김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숨은 선 또 잠금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색상이 변했죠. 그 다음에 중심선은 현재 작업 중인 도면층이 아니죠. 작업 중인 도면층은 치수니까 그렇죠. 중심선의 해 모양 클릭해 보니까 작업 중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동결이 가능한 거죠. 그 외형선 해볼까요? 그리고 빈 공간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동결시켰던 거, 그 다음에 잠금했던 거, 동결시킨 건 아예 숨었죠. 잠금은 마우스를 살짝 올려볼게요. 자,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어떻게 되죠? 마우스 이 크로스헤어 쪽에 자물통 모양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재 도면층은 잠겼다는 뜻이에요.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삭제 명령을 제가 한번 줘보겠습니다. 삭제 명령을 주고 아무리 주려고 해도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이렇게 나오죠? 4개의 잠긴 도면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잠금은요. 편집이 돼서는 안 되는 도면층이 있을 경우에 잠금을 해놓고 쓰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 클릭. 그럼 다 복원됐고요. 자, 모두 외형선 빼고요. 이 윤곽 빼고 나머지는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외형선이니까 외형선을 지정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도면에 이제 윤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윤곽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윤곽선. 자, 윤곽선 색상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눈에 좀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파란색, 컨티뉴스, X. 자, 그러면 이제 모두 지정을 할게요. 지정을 해서 도면층은 윤곽선이다. 그리고 ESC.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스타일. 여기서는 스타일은 아까 우리가 2가지로 만들었죠? 고딕 서체와 스탠다드 서체. 그래서 고딕 서체는 캐드용 전용이었고요.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용 서체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고딕이 현재 서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이 양식을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양식을 저장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치수 문자에 사용할 스타일을 2가지를 등록을 했고 도면층을 또 등록을 해놨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도면층이나 이런 윤곽선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Save As. 자, 이거를 템플릿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 템플릿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스마트 캐드 있죠. 여기다가 덮어 씌우겠습니다. 자, 저장. 존재하는데 대체할까요? 물어보죠. 자, 예 버튼 눌렀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여기서 캐드 버전을 잠깐 보면은 2018 버전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캐드는 2019 버전이고 그리고 앞에 영상까지는 2020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토캐드는 2020, 2019, 2018 버전이 동일한 포맷을 쓰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 했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덮어씌우 대체할까요? 예. 하면 우리가 적었던 양식 이름 그대로 남아있죠. 내용이. 자, 확인. 그러면 양식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X하고 닫고 새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도면 템플릿 있죠. 그 템플릿은 여기에 보면 삼각형에 나 있죠. 여기 클릭을 해볼게요.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스마트 캐드.dwt 있죠. 여기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새 창이 열렸는데 그렇죠. 우리가 만들었던 형태 그대로 들어오고 도면층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주면
고딕이라는 스타일이 또 등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식을 하나 만들어 두면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쓸 수가 있고, 또한 USB 같은 데 넣어놓고 다니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유형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자 작성하는 거, 특수문자 작성하는 거, 도면층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치라는 명령어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해치라는 명령어, 어떤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치와 배열, 그래서 순서대로 해서 등각투상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게 되면 총 여러분들이 4주 분량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과제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과제물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요. 과제물을 아무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 과제물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실에 올려놓은 과제 내용을 보고요. 작성해서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제물 속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